어느덧 2025년도의 달력도 달랑 2장이 남아 있습니다. 추웠던 안산 원정에서의 개막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리그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결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시즌의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보다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바로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 올 한 해 수원 축구가 정말 끝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매 순간 매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몰랐지만 빅버드에서 저희 앞뒤, 옆자리에서 매 경기마다 인사 나눴던 분들도 좋았습니다. 경기장을 가면 어느덧 불쑥 찾아와 밝게 인사하는 이준희와 만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 소년에게 우리가 좋은 추억이 되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슐랭 강초희, 강유님께서 경기마다 사오시는 간식거리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공유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움 주신 경기장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동료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시즌이 끝나고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 분명 좋은 추억들이 되겠지요. 이제 이 추억 속에 기쁨의 환호로 마무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정말 한 발 남았습니다. 우리 목표에 한 걸음 남았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여정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자 저희 골다방 크루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팟캐스트 잠깐 쉬어갔는데요. 아주 오래 쉬는 줄 아셨던 분들도 계셨나 봐요. 새 시즌에 보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오늘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도 오랜만에 함께 녹음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반갑지만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독설가 타이틀은 유지하셨네요. 아직까지는 유지를 좀 하고요. 내년에 네. 어떻게 될지. 내년에 더 독하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유해질 수도 있고. 별로 독하지 않다라는 그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더 독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고막도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 고막을 고막보.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인남 코너스님 나와주셨고요. 또 이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계랑 강윤입니다. 강윤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쉬기 전에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건어스님이랑 저랑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허리가 좀 크게 다치셨었잖아요. 네네. 좀 어떠십니까? 나이가 드나 봐요. 네, 참 세월이 허망합니다. 이 세대로 온 거예요, 이제. 네. 대단한 것도 한 것도 아닌데 삐끗해가지고 몇 주 고생을 좀 했습니다. 다친 날은 화가 나가지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상했어. 진짜 상상했어. 하면서. 저도 얼마 전이 아니죠. 그저께. 꽤 됐죠? 네? 또 다치신 거예요? 네. 이제 허리가 좀 괜찮아지길래 또 까불다가 또 축구 한 2번 나갔더니 허리가 완전 일자 허리가 돼가지고 은퇴해야 돼요. 네, 어제 병원 가서 치료비만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나이에요, 저희 이제. 이 구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평생 그냥 조깅 말고는 어떠한 운동도 할 수 없는 몸이 됐기 때문에 살이 너무 찌는 것 같아갖고 얼마 전에 운동을 나가야겠다 해서 나갔는데 조깅이 안 되겠는 거야, 이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밖에 안 되더라고, 저는. 근데 걷기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퇴근하고 한 40분 걸어서 집에 와요. 걸어야 돼요. 진짜 좋겠다. 그거는 운동이 되겠다. 아무튼 허리 환자 3명이서 진행하는 이게 듣고 계시는 분들 나는 젊어서 괜찮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테지만 미리 관리,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때 즐기세요. 즐겨야 돼요. 원래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실컷 쓰고 이제 아니다 싶을 때부터 아껴 쓰면 됩니다. 네, 이 구간에 얼른 들어오시기를 바랄 뿐이고요.
넌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반가울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경기장 이제 지금 쉬고 있잖아요. 또 경기 휴식 기간 또 A매치 휴식 기간이 있어서 그 얼굴 못 본 또 크루원들 또 주변 분들 좀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네요. 특히나 그 얼마 전에 아산백호님 뭐 인스타에 올리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달달하더라고. 러브 하트야. 벌써부터 에스트로겐이 나오나 봐요. 아니 평소에 안 그러거든요 우리한테는. 네, 세상 테스토스테론밖에 안 나오는 사람처럼 굴더니 이거 결혼해봐야 돼. 이 신혼애송이들이 이거 나중에 이거 해봐야 됩니다. 아니, 행복하시잖아요 두 분도. 행복하죠. 네. 원래 그 달달한 거 먹을 때 나중에 이 썩는 줄 모르고 먹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 썩고 이제 치과 가고 그러는 거니까. 또 그 치과 치료비가 또 비용이 만만치 많이 않은데, 나오죠. 그죠? 야 이거 보험을 잔뜩 들어놔야 되겠네. 네, 잔뜩 들어놔야죠 이제. 와이프들이 안 듣길 바라는 골다방크의 팟캐스트는 계속됩니다. 하여튼 아산백호님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얼굴 못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갖고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네. 저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안산에서 우종 씨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가요, 그게? 충북 청주 때 경기 빅버드 갔을 때 못 마주치지 않았나요, 우리? 그때는 안 왔었어요, 우종. 네, 그래가지고 그럼 거의 한 3주, 4주, 5주 만에 만난 거라 엄청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에 보면은 그 매주 경기장에서 저희 시즌권 자리 거기 그쵸. 이제 주변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항상 이제 고정적이시잖아요, 그분들도. 경기장에서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하는 거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이번에 안산 보러 갔을 때 또 영종도 계랑님 우리 댓글 좀 달아주시는 분도 보고 그다음에 축덕아재라고 뭐 종종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관련해서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만나고 이번에 안산 가서 많이 뵀습니다. 좋겠다. 소원투님도 만나고. 오랜만에 오셨나 보네요, 소원투님. 네. 진솔님하고 같이. 아무튼 다들 보고 싶고요. 정말 마지막 경기에서는 다 같이 웃고 환호하면서 이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생각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리그 마지막 경기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또 얼굴 또 다 뵙고 인사드리고 그런 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쉬시면서 다들 뭐 하셨어요? 저희 거의 팟캐스트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쉰지. 네. 저희가 올해는 거의 매주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셋이 합쳐서지만 그래도 매주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분량을 대본을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은 부담이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대본 준비할 걱정 없이 좀 홀가분하게 쉬는 거라서 그거는 좀 좋기도 했고 좋았구나. 그래서 경기도 좀 대충 봤어요. 근데 제가 대충 본다고 경기도 대충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충 했어요, 솔직히 경기를. 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대충 했다. 아직 대충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정신을 좀 못 차리고 대충 하더라고요. 지금 설렁설렁하고 뭐 본 게임 들어가서 정신 차려서 하겠죠, 뭐. 네, 그러길 바라야죠. 뭐.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진짜. 뒤에 가서 아마 특히나 최근 안산전 경기는 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공백 기간 또 많은 경기 열렸는데 전남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것 같아. 정말 이기고 있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 눈앞에서 승점 3점이 그냥 날아간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코너스님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좀 정신없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프리랜서로 이제 편집 일을 외주를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프로네. 네, 뭐 돈은 안 돼요. 시간만 엄청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그런 처지인데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어쨌든 막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이 전남전 경기를 언제 했지를 완전 까먹은 거예요, 제가. 근데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내가 거기에 갇혔더라고. 오셨어요, 보지니. 그러니까요. 끝나고 영상에도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끝나고 족발 먹은 것만 기억나고 경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좀 생각이 났었고 전반 8분에 박지원 선수가 선제골을 이제 넣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느 분이 야 오늘 경기 한 5대0 되겠는데 이런 또 예, 멍멍이 소리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솔한 분. 그래서 아유 입술 왜 이렇게 경솔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얘기해서 또 골 먹힌다니까 또 바로 골 먹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라핌도 다쳐서 나가고. 그건 진짜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뭐 검증 안 됐지만 하늘이한테 물어보세요. 내일. 이제 김지현 선수가 전반에 그 세라핌 선수 대신 들어오고 잘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김지현 아쉽다 할 때 제가 하늘이한테 야 그래도 김지현이 하나 할 거야. 후반에 골 넣을 거야 그랬거든요. 골 넣었잖아요. 넣었죠. 그래서 하늘이가 이제 한 93분쯤 되니까 핸드폰 보면서 이제 뭐 끝났으니까 경기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오 하면서 동점골 딱 되자마자 그 하늘이의 그 허망한 표정 그게 떠오르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받고 이제 요번에 그 안산전 최근에 열렸던 안산전 때 이제 저는 부득이하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정하늘이 저한테 계속 같이 가자 그냥 가자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야 너 좀 쉬어라 뭐 승격 확정했으니까 한 경기 정도 쉬고 충전해라 이랬는데 뭐 자긴 가야 된대. 갔는데 경기가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지금 말씀하신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봤죠 그날. 야 쉬라 그랬잖아 내가 이랬거든요. 이거 허망할 만해 진짜. 고생이 많았던 정하늘 군이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겼죠. 이길 수 있었던 거. 네, 이 다이렉트 승격은 좀 물 건너 갔지만 그래도 2위 확정이 결린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동기부여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일정이 있어서 아마 이날 같이 참여를 못하고 생중계도 못하고 끝나고 아마 다시 봤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또 이번에 하면서 또 다시 봤는데 결과를 알고 봐서 그런지 보면서 막 지겹더라고요. 그렇죠. 경기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시즌이 이제 다 끝나지 않아서 제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쓴 대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쭉 읽어봤는데 조금 독해요. 톡식합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지금 이제 주의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30라운드 경남과의 홈 경기 이후에 어쨌거나 무패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 경기마다 변성환 감독과 저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적합한 표현이에요. 내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맞혀봐라.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다. 거의 뭐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마냥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자꾸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경기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이제 세라핌을 활용한 오른쪽 사이드 공격 말고는 제대로 된 공격이 없었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전술이 없었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그 오른쪽마저도 이제 제가 세라핌을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세라핌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라핌에게 부탁한 공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해줘라고 하죠. 알아서 해. 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라핌이 부상으로 나가니까 우리의 오른쪽을 막아내기 바쁘던 전남이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이 오히려 왼쪽 공격이 살아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실점을 했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당장 1부 리그 팀과 붙는다면은 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스쿼드지만 2부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스쿼드면 저는 무조건 탑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누가 뭐래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일단. 근데 이 정도의 수원 선수단을 가지고 물론 해외 유명한 팀 선수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팀도 어떤 한 명에게 되게 주목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원 정도의 선수단을 가지고 선수 한 명에게 의지하는 플레이를 한다는 게 계속해서 좀 납득이 어렵다. 이런 좀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자원들이 그래도 많은데 딱 한 선수에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한 경기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는 세라핌만 막으면 돼 이렇게 나오고 그게 좀 저 스스로는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특히나 막판 실점은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뭐 경기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역습을 우리가 다 올라갔다가 역습 맞고서 버저비터로 그렇게 당하는 거를 이 장면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럼 막판에 경기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닌가? 결국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 시간이 들어가면 다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잖아요. 네, 그쵸. 그건 뭐 레알 마드리드고 바르셀로나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근데 라인을 쭉 올려가지고 공격수가 다 올라간 상황에서 아웃시키지도 못하고 좀 허망하게 뺏기면서 한 번의 역습으로 먹혔거든요. 뭐 그렇죠. 슈팅 마무리 계속 안 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뺏기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명원님이었나 아니면 병우님이었나 수비에서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그 경기 장면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니까 수비진들이 홍원진 선수가 당연히 이제 경합해서 이기겠거니 하고 그냥 약간 좀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레오 선수는 뒤에서 이제 그 르본 선수가 뛰어가는데 르본 선수 뛰어가는 걸 전혀 체크하지 않고 그냥 앞에 공이 있는 선수만 보다가 르본 선수한테 패스가 가니까 약간 여기 왜 얘가 있지라는 표정을 지으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수원 축구 특히나 수비가 안 되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약간 그냥 뭐라고 하죠? 동료에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수비식.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지켜만 보는 방관자의 그렇죠, 수비. 그렇죠. 어떻게든 수비. 네.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막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열받더라고요 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뛸까요 가서? 은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사실 뭐 허리 부상 때문에. 불가능해요. 네.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유니폼 하나 잘 잡아 끌거든요. 퇴장이랬다. 뭐 경고를 받든지 퇴장 당하든지. 퇴장을 당하든지. 골 안 먹으면 그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저는 잘하는 거 하나 확실히 있습니다. 뭐예요? 라카룸 가서 물병은 기가 막히게 찰 수 있어요. 이게 축구야? 새끼들아? 이건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원조보다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시켜준다면 제가 또 수원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결과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근데 그 이유마저 타당하지 않으면 또 문제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그 1점차 상황이었고 경기 막판이었으니까 최소한의 숫자로 공격을 시도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특히나 이제 실점 장면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역습을 했어요. 전남이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나가고 동점골을 노리기 때문에 많이 전진해서 플레이하고 우리는 수비하면서 전남의 뒷공간을 좀 노리는 식으로 했죠. 근데 그 역습하는 패스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뭐 골이 안 들어갔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수의 선수가 전진하게 되면서 우리의 뒷공간이 넓게 노출되었고 한 번의 역습으로 승점 3점과 2위 확정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플레이에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싸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술에는 그 전술에 맞는 플레이들이 필요하고 그 플레이들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지껏 잘 내려서 수비하다가 경기 종료 3분 남겨놓고 왜 앞으로 전진을 해야 했는지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여태 수비만 하다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좀 늡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뭐 아마 우리의 기본적인 포메이션이 좀 더 전진해서 하프라인 근처까지는 올라가서 위치하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팅이 그러니까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따랐고 거기서 갑작스런 역습이 발생하니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전까지는 잘 지켰다가 내려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이 선수들의 좀 안일함이 좀 일단은 컸다. 그리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칭 스태프들이 터치라인 근처까지 나와서 소리치면서 막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 지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였고, 제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록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를 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렇다 하게 얘기할 만한 기록이 없는 경기이기도 했어요. 예, 그냥 기록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꺼내보자면, 전남이 17개의 슈팅을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 중에 6개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들의 전체 슈팅에 전남의 이날 전체 기대 득점 값이 1.66xg예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에 비해 2골을 넣었으니까 뭐 좋은 슈팅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비해서 아쉬운 수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은 20개의 슈팅을 찼고요. 그 중에 7개가 유효 슈팅.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슈팅도 3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근데 기대 득점 값은 2.23xg입니다. 근데 2골 넣었으니까 기대보다 덜 넣은 거죠. 전반에 뭐 일루첸코한테 왔던 좋은 2번 정도의 찬스, 그다음에 뭐 파울리뇨가 리바운드 볼 슈팅으로 했던 게 골키퍼 최봉진의 정면으로 갔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했으면 골로 더 득점이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결정력이 아쉬웠고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수비가 뭐 경기당 1.8골 가까이 실점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실점을 하고 했고 득점을 좀 못해서 결국에는 못 가져왔다라고 봐야겠죠, 뭐. 제가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이제 1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후반전에 뭐라고 했냐면, 정한을 옆에 있을 때, 우리 한 골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 공격 앞으로 해야 돼. 이런데 귀신같이 또 올라갔다가 그렇게 님은 앞으로 이제 항상 반대로만 얘기하세요. 막아야 되나 봐. 반대로만 얘기하라고 이제. 박문성이 여기 있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반대로 얘기해 이제. 뇌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자꾸 거치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경기 막판이잖아요. 볼을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번의 찬스로 승점 2점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저는 그 수비수를 포함해서 5, 6명의 선수는 전력 질주를 해서라도 복귀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하죠. 했었어요. 충분히 하죠. 아니면은 제가 솔직하게 뭐 선수 하나 콕 집어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이민혁 선수가 마지막에 실수를 했잖아요. 대형 실수를 했으니까 최소한 이민혁 선수 본인만큼은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왔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수비한테 뭐 소리를 치든지 뭘 하든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에서도 이렇게 하면 진짜 쌍욕 나오거든요. 근데 프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진짜 안일한 플레이. 맞아요. 변성환 감독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물병 걷어 차도 저는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런 거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필드 플레이어가 좀 잡아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장이 지금 우리는 골키퍼잖아요. 골키퍼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포지션이 만약에 캡틴이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그 중원에서 야 빨리 내려가 어디 좀 커버해 이런 식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도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이게 다 뭐 원인이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을 계속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골키퍼가 캡틴을 하다 보니 나오는 그런 효과? 근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아마추어에서 제가 아마추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아마추어에서 주장만 소리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다 소리쳐요. 야 어디가 축구를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소리를 엄청 많이 지릅니다. 무조건 지르죠. 특히 수비 쪽에서 많이 지르죠. 뒤에서 보니까. 저도 한창 이제 호기로웠던 시절에는 뒤에서 소리 많이 쳤어요. 주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주장만 얘기하고 나머지 선수 꿀먹은 벙어리 되면 뭐하러 축구합니까? 다 같이 근데 이날은 그런 밖에 소통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저기 우리 구단 영상을 봐도 그렇고 뭐 다른 축구팀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영상 봐도 많이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경기 전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같아, 그냥.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스 주면서 야 돌아, 야 컷백,
야, 뒤에 누가 온다. 이런 얘기 무조건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이런 얘기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수비만 해도 그래요. 네. 왼발 해요. 이기재가 공 잡으면.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고. 저는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야, 적당히 하고 지켜라라고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안 지킨 건지 아니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선수들이 막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감독이 야, 빨리 내려와. 왜 올라가? 빨리 처리해. 아니면 지켜. 뭐라도 액션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지시가 없었을 리는 없고 변상환 감독이 그 터치라인에서 엄청 소리를 많이 지르는 스타일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선수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만약에 경기 마지막에 좀 소유하면서 끌려면 사이드로 보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중앙에서 가지고 놀다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더 치명적이었던 거고. 맞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선수들이 좀 안일했던 게 더 크다라는 게 확실히 그 장면에서는 있어 보이고. 근데 어쨌든 선수들의 안일함도 안일이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감독도 좀 아쉬운 게 있고 코칭 스태프도 아쉬운 게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죠. 결국에는 축구팀이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 후에 권호수님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현장 반응이 진짜 그쵸. 심각했거든요. 뭐 야유도 크게 나왔고 그 뛰지 않으면 GSK 구호도 정말 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라운드 그 경기에 펼쳐졌던 라운드에서 이제 인천이 우승을 확정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인천의 승격으로. 그리고 우리는 2위 확정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1년 동안의 그 최우선 목표 달성이 실패한 그런 라운드가 되었는데 팬들의 실망감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었나. 일주일 내내 그런 뭐랄까요 분노와 냉소적인 그런 느낌과 패배주의적인 느낌과 이런 게 지금 팬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아마도 저는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태도가 항상 시즌이 끝난 뒤에는 이제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시즌이 진행 중에는 어쨌든 우리 팀 선수들이니까 선수단을 좀 옹호하고 그다음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리 그런 성향을 지닌 저라도 이날 경기에서는 엔석의 지지자 동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뭐랄까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해서 또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끔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 응원과 선수단이 되게 별개로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허무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응원한다고 무조건 결과가 나온 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 안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안산이라는 팀의 서포터즈가 뭐 2만 명씩 꼭꽉 차요. 안산 스타디움, 와스타디움을. 그런다고 해서 안산이 팀이 강해지진 않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나중 가면 지금 당장은. 근데 그렇게 당연히 어느 정도 서포터즈와 팀의 성적은 괴리가 있다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좀 부르짖고 응원하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허망한 경기를 이렇게 보여줄 때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집단적으로 모여있다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건 선수들이 좀 쓰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뭐 버저비터 먹고 비길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반대로 버저비터 넣고 이긴 경기도 많고 동점된 경기도 많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경기 막판에 경기 결과가 뒤집힐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짜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던 경기인가? 선수들 그러니까 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안 느껴졌던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을 때 한 명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한 골 넣으려고 막 진짜 열심히 뛰고 이런 걸 보면 뭐 경기 결과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구호가 나오겠어요. 근데 전남전 막판에는 진짜 약간 좀 그냥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막판에 그렇게 실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전력 질주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없고 다 그냥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고 그래서 결국엔 실점을 당했고 당연히 좀 허탈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천이 그날 뭐 우승을 확정 짓고 뭐 우리가 여러 번 찾아왔었던 시즌 중에 그런 따라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걸 떠나서 이 경기 결과 그리고 이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선수들의 그런 뭐 마인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마음가짐 보여지는 마음가짐은 좀 실망을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나. 네, 아무튼 뭐 저희보다도 그러니까 저희 크루보다도 더 현장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1년을 내내 이렇게 응원을 보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이제 얻지 못해서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뭐 이해가 갔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인천이 승격을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경기를 했고 이제 이준희 아버님, 그러니까 허명호님과 연락을 하는데 그 상실감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상실감이 좀 크다. 뭐 허망하고 허탈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근데 이게 그 이제 카톡으로 대화하면은 이제 글자로 표현이 돼서 감정이 잘 안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에 그 표정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위로를 못 해드리겠더라고. 뭐라고. 이거는 수원이란 팀이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다음 주 경기에 그 다음 주 경기였죠. 또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 경기장 오셨어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쵸. 수요일쯤 되면 화가 가라앉고 목요일이 되면 나는 솔로를 보면서 멘탈을 회복하신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명호님은 약간 도파민에 좀 절여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솔로를 보고 네. 그 나는 솔로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낯솔 사기가 있거든요.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보고 또 뭐 그거에서 또 나온 또 다른 스피노프까지 또 보신대요. 뭐 여행 가는 것도 있던데. 저는 해갖고, 나는 솔로만으로도 너무 벅찹니다. 감정적으로. 그 둘의 그 소용돌이를 보면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괴로워서 전 나는 솔로를 일주일 동안 봐요. 끊어서 봐야 돼가지고 한 번이나 못 보겠어. 그 중간에 굉장히 저를 같이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감정의 과잉을 견딜 수 없는 장면이 나오면 끊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못 있겠어요. 야, 진짜 근데 정글이더라고요. 그 이후는 궁금하잖아 또.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또 봐야 돼. 그래서 일주일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잊고 다시 예매하고 N석으로 가게 된다. 아니면 S석 가게 된다. 이게 마치 나는 솔로와 같다. 수원 삼성 블루즈는. 동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나는 솔로 하니까 그 도파민 하니까 예전에 뭐가 떠오르냐면 그 다음에 미즈넷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모르겠어요. 네.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 네이트판에 맞아요. 약간 저기예요. 결사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 20, 30대 혹은 40대에 이제 뭐 부부 사이 이런 것들 뭐 아니면 고부 갈등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 올리는 그런 건데 그 한 번 보면 시간 잘 가거든요. 지금의 그 인스타 릴스 쇼츠 그 정도 급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거 보면은 막 재밌어. 막 제목만 봐도 막 너무 궁금해.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어. 댓글도 더 재밌고 댓글 싸움 나는 거 보는 거 재밌잖아. 난리. 미치겠네. 약간 나는 솔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또 어제가 또 뭐 무슨 시즌이 끝나는 28번지가 끝나는 그거하고 또 와이프가 또 끝까지 보고 있더라고 그거. 네, 그 돌싱 특집이었는데요 이번이. 그러니까 그 돌싱들이라서 그런지 돌싱 특집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더 과감하고.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그 우리 수원 지지자분이 있어요. 뭐 이름을 말하기 싫어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 돌싱 특집을 떠먹여갖고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한번 어쨌든 그 결혼에 실패라고 했으면 실패죠. 아니면은 뭐 어쨌든 후회를 했던 사람들인데 또 저렇게 감정에 급격하게 휩싸이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좀 신기하긴 합니다. 좀 다른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나는 솔로급의 도파민과 함께하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 2025년 시즌이었습니다. 부디 마지막은 왜
짝지어진다 그러나? 그 뭐라 그래요? 그 성공한다 그래? 커플이 된다 그래 표현해요? 네. 네, 그렇게 성공이 체커 최종 커플. 최종 커플이 되듯이 1부 리그와 K리그 1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최종 커플이 되기를. 최고의 도파민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지미슨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커가 됐는데 네. 헤어지고 다른 출연자가 형커가 돼서 진짜? 임신까지 한 커플도 나와요. 어제 나왔어. 어제 나왔어. 야, 이거 진짜 웰컴 투 정글이구만. 그것이 나는 솔로다. 그러면 K리그 1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현커가 돼야 된다. 형커가 되기를 바라는 현실 커플이 돼야 된다. 하여튼 전남전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전이 그렇게 이제 크나큰 상실감을 주었다면 이어지는 충북 청주와의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2위를 확정짓는 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확정하는 그 경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충북 청주를 상대하면서 이제 다이렉트 승격이 좌절된 것에 대한 그런 심리적 타격, 동기부여 부족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2위 확정을 좀 빨리 한 거죠.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고생했던 거에 비해서는. 근데 이 경기 사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두 팀 다.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녹음에 앞서서 건너스님이 축구적인 얘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적게 했다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왜 걱정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헛소리들만 잔뜩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헛소리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 빅보드 지고 나서 좀 졸립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졸림 담았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 40분 때부터는 하늘 씨랑 둘이 핸드폰 봤어요. 야, 심각한데. 릴스 축구 릴스 보고.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려고 그 회사를 조퇴하고 오후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주중 경기였는데 2017년도 막 이때 십몇 년도 하여튼 그때였는데 와가지고 보다가 후반쯤 와가지고 급격하게 피로가 쏟아져가지고 졸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오랜만에 되게 졸렸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저도 이렇게 졸렸는데 중계로 보셨을 지지자분들은 얼마나 졸렸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해야 되니까 풀 경기를 이제 다시 봤어요. 네, 또 다른 얘기지만 제가 평소에 불면증이 좀 있는 편입니다. 보다가 주무셨구나. 네,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 월요일 날 팟캐스트 대본을 쓰려고 충북 청주전 전반전을 보다가 그대로 골아떨어졌어요. 야. 그래서 화요일 날 재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부터 켰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30분을 잤어요. 네,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충북 청주전 전반전 라이브 풀 경기로 쿠팡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성적으로 분석하려면 뭐 할 말이 있겠죠. 뭐 어쨌든 분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근데 제가 두 번을 다시 졸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게 불필요한 경기였다. 불필요한 전반전 45분이었다. 서로 제대로 된 공격도 시도하지 못하는 매우 지리한 전반전이었고요. 그나마 조금 더 정신 차리게 수원이었고 그래서 그 덕분에 후반전에 그렇죠. 득점을 하지 않았나. 지금 뭐 충북 청주 난리 났습니다. 네. 시위에 막 뭐라고 서한 보내고 그 검은색 옷 입고 지난 경기에는 서포터즈들이 왔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거긴 더 난리입니다. 지금 8월인가 이후로 득점이 없대요. 맞아요. 골이 없었어. 예. 11경기째 득점이 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충북 청주가 내년에 좀 무서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 네네네. 작년에 정경준 감독이 오고 나서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성남이. 그건 그래요. 예. 근데 올해 보세요. 엄청 잘하잖아요. 작년에 그 정경준 감독 오고 저희랑 경기한 다음에 저희가 이긴 다음에 제가 코멘트를 어떻게 썼냐면 성남 팬분들 입장에서 진짜 현타 오겠다. 이러려고 감독 바꿨나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올해 보세요. 그러니까 충북 청주전이 분명히 뭐 팬분들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나실 거고 재미없는 경기였던 건 맞아요. 근데 충북 청주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지도는 있었다. 그러니까 전 고노규 감독 맞나요? 네. 고노규 감독 때 하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게 성남처럼 잘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내년에 충북 청주가 다크호스의 면모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남 팬분들도 정경준 감독이 12경기인가 13경기 못 이기는 거를 잘 참으셨듯이 좀 참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참는 거 하면 일단 저 충청도 사람들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좀 쉽게 반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경준의 성남은 후이즈와 누구죠? 신태용 감독 아들? 신재원? 신재원을 지켰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랑 경기할 때 부상당했던 그 미드필더 용병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그 선수도 사무엘도 데려왔고 그다음에 충북 청주에서 그 수비 베니시오도 데려왔습니다. 근데 충북 청주는 그나마 잘하고 있던 가브리엘 팔고 이번 시즌 또 누가 좀 도드라지나 싶으면 내년 시즌에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네. 선수단의 그런 변동이 크다. 뭐 이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4시즌에 울산에서 최석현이라는 선수를 어린 선수인데 영입해서 쏠쏠하게 써먹습니다. 근데 임대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연장도 못하고 그냥 보내요. 근데 올 시즌 최석현 울산에서 거의 못 나왔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협상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북 청주는 프런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시에서 이 팀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인천도 많이 겪었던 문제인데 그 집권 정당에 따라서 팀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달라서 예를 들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지던 공약이 결실을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바뀐 상태예요. 어쨌든 충북 청주가 창단되면서 시장이 바뀌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게 좀 난항이 있다. 어쨌든 안타까운 거죠. 팀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어쨌든 공헌은 지금 이제 바뀐 시장이 다 가져갔는데 예. 근데 그리고 그거는 가져가고 어쨌든 지원 자체는 이제 크진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내년에 안 만날 거기 때문에. 뭐 그래야죠. 무조건 그래야죠. 네, 내년에 우리는 1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2부 팀들 걱정해서 뭐 합니까? 빠이빠이 해야지. 네, 아무튼 근데 그 건스님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동조를 했던 게 경기는 졸렸는데 그 와중에 충북 청주가 그렇게 못해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먹힐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쉬워서 그랬지.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충북 청주 분들은 뭐 잘 한번 내년을 기대해 보시는 게 뭐 안산도 뭐 지금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뭐 안산보다 위에 계시면서 이렇게 화환 보내시고 왜 그러시는지. 그날 경기에서 지미스님이랑 얘기했던 건가? 어쨌든 눈에 띄는 선수들 몇 명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김선민도 일단 어쨌든 눈에 띄었고, 확실히 좌우로 보내고 뿌려주는 거, 그다음에 커트하면서 소유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좋은 선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 중에서도 어쨌든 눈에 좀 띄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지키냐. 가 중요하다. 근데 경기가 우리 팀 얘기할 게 얼마나 없었으면 지금 충북 청주를 걱정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여튼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아까 우리 강윤님께서 뭐 너무 재미없어서 하늘이랑 핸드폰 봤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는 과장으로 약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진짜로 뭐 핸드폰만 본 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하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경기 보다가 많이 화가 났고 지루했다라는 걸 그렇게 과장해서 이렇게까지 꼭 찝어 드려야 되더라고요. 요즘에. 아하.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팔짱도 낄 수 있고 핸드폰도 볼 수 있죠. 식은땀 남.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이날 이 얘기를 강윤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한번 이것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서 좀 다뤄봤으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강성진 선수를 좀 좋아해요. 이런 피지컬과 스타일도 좋아하고 좀 유니크해서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뭐랄까요.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미미하지 않나. 물론 여기 와서 골도 넣고 했지만 역발 윙어를 좀 많이 맡고 있잖아요. 뭐 인버티드 윙어라고도 하고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 팀에 적응을 못한 건지 뭐 전술이 못 살려주는 건지 또 이게 K리그 전반적으로 좀 확대해 보면 이 역발 윙어가 성공 사례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K리그에서 유독 역발 윙어의 약세라고 봐야 될지 그런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역발 윙어의 약세라고 하기엔 올 시즌에 잘했던 역발 윙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누가 같고요. 있죠, 근데? 제루소. 아, 용병? 네. 용병 말고. 아, 국내 선수? 뭐 지난 시즌에는 양민혁이 있겠죠. 양민혁이 오른바지 양민혁이 왼쪽에 있었나요? 양민혁은 네, 오른쪽. 왼쪽. 양민혁 왼쪽 오른쪽 다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주력으로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뛰던데. 많더라고요. 토트넘에서도. 아 근데 이게 뭐 용병이니까 뭐 반대발 윙어가 되고 국내니까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강성진 선수는 뭐 올해 이제 22살이니까 어리다면 어리고 또 아니라면 아니고 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U22 대표팀에 뽑히는 거 보면 저는 뭐 이제 재능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인 역량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포텐은 있는 것 같아요. 포텐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성진 선수를 보면서 느꼈던 것만 말씀드리면 뭔가 선수가 막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보면은 이제 축구를 이제 좀 이제 잘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좀 이제 공감이 되실 텐데 이제 힘을 빼고 축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힘을 빼고 축구를 해야 돼.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몸이 뻣뻣해져서 이제 뭐 민첩성도 떨어지고 이제 스피드도 오히려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좀 힘을 빼고 축구를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강성진 선수는 약간 뭔가 자기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된다는 그런 약간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볼 때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힘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터치가 투박하고 뭔가 드리블을 잽싸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만 잽싸 보이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게 잘 안 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러니까 강성진 선수가 뭔가 하나 두드러지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력이 막 엄청나게 빠르다.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킥이 좋다. 뭐 소위 말하는 빠따가 좋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드리블링이 좋다.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드필더로 따지면 육각학은 육각형인데 사이즈가 좀 작은 육각형의 스타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선수가 좀 더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무르익으면 잘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낼 만한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항상 지론이 뭐냐면 북패가 우리와의 라이벌 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라이벌 팀으로 선수를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력 외니까 가서 잘하면 땡큐고 안 해도 그만. 만약에 정말 핵심 자원으로 키울 거였으면 애초에 뭐 그런 구단이랑 사이가 틀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대를 가고 싶다 해도 수원 삼성을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가를 하자면. 이게 그 북패에서도 수원 쪽, 그러니까 우리 구단으로는 안 보내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선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왔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좁은 육각형을 찢어갖고 넓혀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 K리그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제가 이제 안산 뭐 강성진 얘기가 나와서 강성진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제 청소년 대표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국가대표 경기는 별로 싫어하는데 미리의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나 궁금해서 청소년 대표 경기를 보면서 이 강성진 선수가 있는 나이 또래에서 청소년 대표를 보면서 제가 좀 주목했던 선수가 김명준 선수라고 이제 포워드 선수. 이 선수가 좀 다재다능하고 공격수로서 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팀과 비교해서 이해를 시키자면은 조규성인데 좀 더 테크니컬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여서 지금 아마 이 김명준 선수 유럽 가 있을 거예요. 오현규랑 같은 팀 아니었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럴 건데 이 선수도 좀 괜찮고 어린데 강원에서 지금
뭐 로테이션으로 뛰고 있는 신민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한테 고정현이 밀려서 거의 못 나옵니다. 이 국가대표 때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강성진이긴 했어요. 근데 같은 나이대에서는 약간 앞 두각을 드러내는 정도였고, 그리고 이 선수가 17세였나 19세였나 하여튼 그 아시아대회에 나갔을 때는 오른쪽 측면에 위치했다가 우리 염기훈이 한창 좋았을 때 해주던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해결해버리는 상황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왔을 때는 기대감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막상 오니까 그 청소년 때 잘했던 레벨에서 좀 많이 성장하지는 못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특히 이제 그 반대발잡이 윙어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포지셔닝이 좀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그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반대발잡이 윙어로 뭐 권호스님 말해주셨던 제르소도 있긴 있고, 그 다음에 이동경도 우측에 뛸 때가 있었으니까 왼발잡인데 뭐 그런 느낌. 이동경? 네, 아니면 이동준이 오른발잡인데 뭐 왼쪽에 뛸 때 좀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명의 이름은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뭐 압도적인 어떤 기량을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 받으니까 왜 리그에서는 K리그에서는 좀 안 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반대발잡이 윙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좀 돌아 가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반대발잡이 윙어는 축구를 좀 오래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타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특정 모 감독으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의 명감독이죠. 아리고 사키가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반대발 윙어라는 개념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명감독입니다. 예. 아리고 사키 하면 이제 사키즘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런 전술의 대가인데요. 이 사키 감독 전술은 4-4-2 기반에서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몰려서 플레이하는 것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물려받았던 게 뭐 이탈리아의 많은 감독들이었던 스팔레티 아니면 안첼로티 이런 감독들이, 특히 안첼로티는 사키즘 하에서 선수로 뛰었던 선수기도 해서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데, 이런 감독들 특징이 뭐냐면 경기장을 좁게 써요. 중앙적으로 집착적으로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 오른발잡이 선수를 넣어서 중앙으로 짧은 패스를 넣는 걸 시도합니다.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서 반대발잡이 윙어를 쓰고, 그게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발전한 게 2000년대 초반 아스날에서 아약스에서 마르크 오베르마스라는 선수를 데려오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른 오른발잡이 윙어인데 이 선수를 왼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돌파 후 오른발로 꺾어 들어오면서 패스나 뭐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죠. 이걸 더 발전시킨 게 티에리 앙리였습니다. 투톱의 위치로 출전을 하지만 왼쪽 측면을 굉장히 폭넓게 쓰죠. 그리고 또 왼쪽에는 프랑스 국가대표에서는 트레제게가 원톱이고 앙리가 레프트 윙포워드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이제 윌토르라는 선수가 있었고 실비앙 윈토르가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아스날에서는 중앙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피레스라는 선수가 또 반대발잡이 왼쪽 윙어를 쓰면서 중앙으로 많이 가담을 해주면서 앙리가 왼쪽 측면을 넓게 씁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슛을 시도하는, 득점을 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면서 맹활약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FM이라는 축구 전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표현인 인사이드 포워드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 박스 밖에서 직접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대 방향에서 들어오면서 골을 넣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영입하면서 인사이드 포워드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이 포지션에서 이 선수의 기량이 또 만개하게 되죠. 생명이 길어지니까 디테일을 좀 생략하고 있는데요. 더 축약하면은 어쨌든 이후에는 이 개념을 더 발전시킨 게 바르셀로나의 레이카르트 감독이에요. 오른발잡이 호나우지니를 왼발잡이 리오넬 메시를 오른쪽에 넣으면서 반대발잡이 윙어가 직접 공을 들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스 타격을 하는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엔 또 이어받은 게 우리가 펩이라고 부르죠. 주제프 과르디올라가 이 반대발잡이 개념을 이어받아서 이제야 나오죠. 인버티드 윙어라는 개념으로 이 반대발잡이 윙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요게 디테일이 좀 틀리고 뭐 반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라고 알아왔고요. 그래서 그 인버티드 윙어를 활용하기 위한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술적 개념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농구에서 그 선수로 하여금 1대1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념인데 똑같이 반대발잡이 윙어를 놓고 선수들로 하여금 크게 반대 전환을 해서 그 반대발잡이 윙어 혼자가 수비수와 1대1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까지 오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오신 분들은 반대발 윙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시로 들었던 선수들의 면면이에요. 축구사에 자신의 족적을 깊게 남긴 대단한 선수들이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 뜻은 뭐냐? 반대발 윙어는 정발 윙어에 비해서 개인 기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날 때 그 위력이 더 나타난다. 네. 물론 다른 예시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반대발 윙어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공격 방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축구도 어느 정도는 확률의 스포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을 막아서고 약한 쪽을 좀 포기하게 됩니다. 선수들마다 주로 쓰는 발과 주로 쓰지 않는 발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로 쓰는 발 쪽으로 자기가 위치하는 선수를 이제 정발 윙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른쪽 라인에 오른발 윙어 쓰면 그러면 터치 라인을 따라서 전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방향과 평행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속도만 가지고 있어도 공격적인 시도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근데 반대발잡이 윙어는 안으로 파고들면서 어쨌든 공격 방향이 가져가기 때문에 수비의 수비 방향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비 한 명을 완벽하게 제껴낼 수 있을 정도의 개인 전술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면 공격 방향의 문제를 생각하면 반대발 윙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개인 전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수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발 윙어라는 개념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K리그에서는 특출난 반대발 윙어가 좀 나타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아까 말한 가르디올라의 아이솔레이션 전술인 거죠. 근데 이 전술을 K리그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팀이 몇이나 될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반대발 윙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받침도 그다음에 반대발 윙어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기량의 받침도 되지 않아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제 강성진 선수 얘기 나왔길래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자면 안산전을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반대발 윙어로서 가져야 될 그 포지셔닝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넓게 사이드 공간을 좀 크게 써야 돼요. 반대편에도 공이 돌고 있더라도 본인은 어느 정도는 떨어져 나와 있어야 공이 크게 전환됐을 때 자기가 거기서 받아서 상대 수비와의 1대1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비를 도우려는 건지 패스를 도우려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안쪽으로 오면서 상대 센터백이나 윙백과 계속 부딪혀서 서 있는 위치를 잡아야. 그러면 본인한테 패스가 왔을 때 압도적인 개인 기량이 없으니까 리턴 해주는 거거나 소유하다가 뺏기는 거 무리한 드리블 하는 거 말고는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뭐 이건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전술적인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 이 선수를 출전시켰으니 반대발 윙어를 써야 되니까 이에 대한 분명히 한 전술적인 요구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없어 보이고 결국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어서 이 선수가 지금은 활약하기 어렵다. 이 강성진이라는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몰라요. 근데 뭐 동나이 때에서 보여줬을 때는 아까 권호수님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왼발 킥은 꽤나 좋았습니다. 인플레이 상황에. 근데 이제 프로 레벨에 오니까 아직은 안 통하는 거긴 한데 그걸 얼마나 더 키우냐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는 활약할 수 있는 윙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린 선수니까 개인적으로는 발전을 바라고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반대발잡이 윙어를 넣었다가 성공을 좀 못하다가 세라핌이 오른쪽 맡으면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K리그의 어느 정도는 한계라고 봅니다. 전술적인 한계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역발 윙어, 그러니까 반대발 윙어를 쓰려면 뭐 어느 정도의 그에 맞는 윙백의 역할도 필요할 거고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그렇죠. 요즘은 무조건 그게 필요하죠. 또 그런 것도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 윙백의 레벨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지금 윙백의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그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가장 그 포지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좀 역발 윙어가 좀 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우리 팀에서는 어쨌든 개인 기량이 가장 좋은 브루노 실바가 그나마 역발 윙어를 섰을 때 맞아요. 그나마 보여주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이 오른발잡이 지금 왼쪽에 섰을 때는 박지원도 안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왼발을 이용해서 그냥 크로스할 때도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격 방향이 직진일 때는 그나마 윙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수비수와 크로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렵다.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 반대발 윙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K리그에서는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봤는데요. 나중에 또 정교하게 다를 부분이 있으면 좀 시즌이 끝나고 이것도 한번 재미삼아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 충북 청주전 마지막으로 다행히 이제 2골 넣으면서 이제 승리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골 장면 2개 다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첫 골은 강희님이 그거 아니야 이랬고 두 번째 골은 제가 각이 죽었잖아 이랬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무안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챙기지 않았을까. 네. 제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한 게 이 두 슈팅의 기대 득점 값을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어떻던가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김지현의 첫 그 슈팅 기대 득점 값이 0.14xg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14% 정도 골 확률이. 브루노 실바의 기대 득점은 0.10입니다. 10% 정도인 거예요. 어려운 걸 넣은 거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뭐 비교하자면은 그 전에 이제 전남전에 김지현이 헤딩슛으로 코너킥 넣었잖아요. 그 헤딩슛의 기대 득점 값은 0.23입니다. 23%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기대 득점 값을, 그러니까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슈팅이었는데 들어갔다. 특히 이제 김지현 선수는 굴절덕을 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슈팅을 공격수가 시도하는 건 좋지만 너무 타이밍도 늦었고 공격 시퀀스가 좀 많이 본인 스스로가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운이 좀 다른 득점이었고, 그다음에 실바도 좀 비슷했는데 김지현이 내주는 타이밍도 늦었고 터치도 길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지미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충북 청주 골키퍼가 자신의 실력에 자신 있는 애여서 먹혔다. 그게 뭐냐면 그게 자신의 핸들링에 자신이 없으면 발로 막았을 거고 발로 막았으면 분명히 막았을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손으로 막으려고 다이빙을 뛰면서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충북 청주에서는 이승환 선수였나? 그럴 텐데 어떻게 공이 그래요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이 그렇게 쉽게 손으로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먹힌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운이 좀 다른 건 분명히 있다. 네, 또 직관기 영상에서 보면은 지미스님이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영레발을 걸어야 되나 봐. 계속해서. 그런 거긴 해요. 뭐 우리는 그렇게 봤지만 결과론에 입각해서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못이고 그들이 잘 알린 거겠죠 뭐. 저는 이제 인스타 올리면서 편집하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저 혼자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조회수가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찍어야 될까봐 앞으로. 아저씨들 나와갖고 그 얘기하는 거는 재미없고 그런 반응들 하여튼 재밌게 봤고, 저는 이제 강효님이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골키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발 뻗는 골키퍼는 열에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핸들링이 가는 게 정석이고 그거는 이제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손을 뻗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발을 뻗는다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세이빙하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볼이 떨어지는 걸 고려하면 이제 안정적인 세이빙을 하려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손이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쉬운 각에서도 브루노 실바가 잘 찬 건 맞아요. 솔직히. 손 맞죠. 잘 찼어요. 반대편 거고. 그래서 뭐 골키퍼가 최선을 다해 했지만 골이 잘 들어갔던 거고, 뭐 김지현 선수는 이제 좀 욕심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최근에 경기를 이제 보면은 좀 골 욕심을 많이 내려고 한다, 슈팅을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하는데 왼발로 잘 차다가 그 상황에서 오른발로 찼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또 아다리가 잘 맞아서 어쨌든 2경기 연속 득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2경기 연속 골. 그래서 본인에게도 커리어 하이고 어쨌든 2위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골이었기 때문에
좋은 골이었다. 예, 우리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좋게 봤던 부분은 이제 공격수가 슈팅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려야 불확실하게 뭐 맞고라도 들어가고 뭐 리바운드 골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긴 한데 만약에 상대 수비진의 그런 레벨이 더 높았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었던 시퀀스라고 봐서 좀 더 나은 선택과 그리고 더 나은 타이밍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골 장면 2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가면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 빨리 하고 조금 더 터치 잘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승강전을 이렇게 확정 지었고요. 리그 일정은 이제 안산 원정, 김포 홈 경기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안산으로 원정을 떠나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일부 선수들의 로테이션도 있었고 사실 동기부여를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뭐 이미 목표를 달성해 놓고서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까지는 이제 그 기간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도 움츠려지고 조금 더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경기 내용이 아쉬운 건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경기를 계속 뛰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뭐 이건희 선수랑 이민혁 선수를 제외하면 또 주전조인 선수들은 뭐 교체로 들어갔든 선발로 들어갔든 또 되고 나왔어요. 예,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상대방이 안산이니까 좀 시원하게 그래도 2위 확정은 했지만 이제 우리의 승강 플레이오프의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흐름도 중요해요. 예. 그죠? 예. 솔직히 전반은 뭐 나름 좀 잘하는 것 같더니 뭐 동점골 먹히고 후반에 완전 그냥 어수선하게 이 경기를 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리니까 질 뻔했어요 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오히려 전남전보다 이 경기를 더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욕은 이미 많이 먹었던 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얘네 왜 갈수록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받았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녀오신 또 강유님. 예. 저는 이날 경기 전에 매우 감상에 좀 젖었어요. 어떤 걸로 또? 문학 작품에서 처음과 끝을 비슷하거나 같게 구성해서 이 작품의 안정감과 완성도를 높이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시에서 많이 차용을 하는 기법인데 올 시즌 첫 원정이 안산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원정 역시 안산이라는 점에서 일단 수미상관을 한번 느끼고 특히 이제 시즌 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안산의 이관우 감독에게 누구나 계획은 있다. 쳐 맞기 전까지 라는 말까지 꺼냈던 변성환 감독과 수원이 결국 시즌 초에는 자신만만한 것과 다르게 고전했고 우리가 바라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즌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결국 다이렉트 승격에 실패하고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주전을 다 기용하고도 졸전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수원의 모습도 완벽하게 대응한다. 수미상관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슬프게도 이 수원 축구에서는 수미상관 기법이 주는 완성도와 안정감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수미상관인 것만 확인했다. 이런 경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좋지 않았던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물론 좀 그렇게 밑밥을 깔고 말씀드리면 유독 공이 많이 튀었던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 강선진 선수가 침투해서 슈팅한 장면 기억나시죠? 네. 라인을 잘 깼다고 생각했는데 슛할 때 공이 한번 튀거든요. 그래서 발에 잘 안 맞아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날 경기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샷이 날린 게 2개 정도 되고 물론 그거에 맞춰서 적응하고 상대도 똑같은 조건이지만 조금 더 아쉬움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잔디의 영향. 처음에 저희가 이제 경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상대도 똑같다. 잔디 핑계 대지 말자. 심판 핑계 대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날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선수들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장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 선수들이 저렇게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인터뷰를 보면은 뭐 솔직히 원투 패스 주고받고 싶고 뭐 내가 공 받기 전에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싶고 한데 오는 볼 컨트롤 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디 상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에도 그러니까 신경을 다 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 처음으로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이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약간 좀 불쌍하다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리그라고 하는 K리그 2에서 뛰는데 경기장 상태가 저 모양이니 하다못해 어디 인조잔디만도 못한 그런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저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경기가 치러지면 이게 리그 발전이 될까?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진짜로. 저 선수들이 스카우터들이 왔는데 볼 트래핑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해외를 나갈 수 있겠어요, 저 선수들이? 그런 생각이. K리그 1도 잔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좀 그랬어요. 우리 건호스님이 잔디 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죠. 근데도 그런 분께서 보시기에도 이런 의견을 얘기할 정도면 확실히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 뭐 쌀쌀한 날씨와 좋지 않은 그라운드 조건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불리하게 적용한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경기력이었다. 그렇죠. 그거를 모두 핑계 삼을 수는 없겠죠. 슈팅 수만 봐도 안산이 13개, 수원이 11개로 오히려 밀렸어요. 슈팅은 밀렸네. 유효 슈팅도 안산이 8개, 수원은 6개를 기록했습니다. 또 밀렸어요. 그런데 박스 내 슈팅은 오히려 수원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조건은 양팀이 같은 조건이었고 결국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슈팅 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빌드업 미스를 끊어낸 득점한 1득점이 우리의 유일한 득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공격 작업 한번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완성도 있는 뭔가 연결돼서 착착착이 아니라 브루노 실바 해줘, 또 세라핌 없으니까 실바 해줘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계속적으로 이제 변상원 감독과의 개인적인 수수께끼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무지 단무지 답을 주지 않았니? 이게 어떻게 되나 얘들아. 이 안산이 총 패스 숫자는 수원보다 적어요. 이날 경기에서 기록한. 둘 팀 다 400개 좀 넘는 패스를 기록했는데 어쨌든 안산이 좀 더 적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패스가 슈팅으로 연결된 키 패스는 안산이 9개, 수원이 8개예요. 공격 진영으로 연결된 공격 진영 패스는 안산이 75개, 수원이 39개입니다. 누가 더 어그레시브 했냐? 공격적으로 나섰냐? 모르겠습니다. 경기력 보면 우리가 더 앞섰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우리는 그렇네요. 안산보다 공격을 더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선수들을 뭐 어떻게 쓰고 뭐 자기의 기용 계획대로 썼기도 했고 또 몇몇 선수는 예상 외의 상황이어서 못 썼다 뭐 이런 얘기를 감독이 하더라고요. 알겠는데 뭐 이유도 알겠고 그걸 누구는 핑계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유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즌 내내 얘기했죠. 일관된 어떤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컨디션에 따라서 그 플레이가 투박하고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갑자기 그게 되게 세련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관된 어떤 뭐 포지션 플레이라든지 패턴이 보여야 되는데 시즌 내내 그런 건 없고 컨디션 좋거나 개인기량 좋은 선수 한 명이 해결해주고 흔들어줄 때 어떤 뭔가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이거는 너무 불확실성에 기대는 축구가 아닌가. 감독이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를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게 감독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그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전환하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유님께서 점점 흑화되고 계신 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런 의견을 잘 안 내셨는데 점점 그렇죠. 이제 시즌이 끝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안 볼 것 같으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점점, 12월까지만 볼 것 같으니까. 괜히 한마디 얹었다가 이거
그거 할까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수가 바뀌더라도 전술이 바뀌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관성. 그렇죠. 이게 기본인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제 수원이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이제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세라핌이 나오면 세라핌 쪽으로 때려놓고 세라핌 알아서 해줘. 근데 세라핌이 빠지니까 이제 박지원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박지원 알아서 해줘. 브루노 실바 공 잡으면 어떻게 하나 제껴서 뭐 하나 올려줘. 일류첸코 뚝배기 하나 넣어줘.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뭔가 상대를 진짜 우리가 이 90분 내에 게임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둘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지배할 것인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너무 아쉽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변성환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프로팀 감독의 그런 경력이 짧다 보니 나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뭐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이게 전술적 완성도를 지금 남은 기간에 좀 완성도를 높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까지도 힘들었고 남은 기간에도 이거를 완성한다 이건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불확실성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류첸코 지금 폼이 안 좋긴 하지만 정말 뚝배기 하나 해서 들어가든가 뭐 김지현이 굴절골을 때려줘서 들어가든가 뭐 브루노 실바가 압박해서 끊어서 들어가든가 세라핌의 해저로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단은 올해는 결과는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죠. 일단은 뭐 경기력이 형편없고 실점 당하고 이거는 지금 남은 기간 수정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결과는 갖고 와놓고 내년 가서 다시 한번 팀을 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대구를 만날지 제주를 만날지 알 수는 없는데 전술적으로 이 팀을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기세, 그날의 컨디션, 그죠. 팬들의 뭐 응원, 트리콜로의 화력, 그런 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지 지금 와서 뭔가 더 게임 플랜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혹시 않아요? 해저 축구로 승격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거니까 전술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일단 좀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 결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해저 축구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아까 언급하셨던 그 브루노 실바가 이제 장기 부상을 털고서 좀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폼이 많이 올라온 느낌이죠? 네, 확실히 이제 폼도 좋고 그래서인지 좀 많이 뛰더라고요. 위력적이라고 좀 보이면서도 또 많이 뛰기에 그만큼 저래서 다치면 크게 다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 개인의 활동량이 많고 활동 폭이 넓다는 건 매우 좋은 거죠. 근데 이 높은 활동량과 넓은 활동폭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의 뒷받침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선수가 만들어낸 어떤 균열에서 그거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덕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이 선수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면 여기서 더 큰 균열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게 좀 아쉽고 자꾸 혼자의 개인 역할로 해야 되니까 후반 한 20분 지나가면은 확실하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경기 관여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략적으로 간다면 이 선수를 후반에 뛰기는 게 맞나 선발로 뛰게 하는 게 맞나 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교체 들어왔을 땐 또 경기 템포에 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그랬죠. 그래서 선발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선수를 대체할 자원을 누굴 둘 거냐 뭐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겠고 세라핌이 있다면 이제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전술적인 역할과 또 이 선수가 좀 풀타임 뛸 수 있게 공간적인 분배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브루노 실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공격 진영에서 압박 능력이 저희가 시즌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전의 이 첫 골 장면도 그런 모습에서 나왔고 자 안산전에서의 그 후반전을 버리고요. 후반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전반전만 한정해서 봤을 때 이 브루노 실바를 기점으로 한 그런 압박, 팀적인 압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매번 그러잖아요. 와, 우리 팀의 압박 전술이 되게 무의미하다. 근데 이날은 조금 브루노 실바 개인이 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팀적으로 압박을 좀 몰아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팀이 조지훈 선수죠. 센터백의 조지훈 선수를 필두로 해서 후방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걸 즐겨하는 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라인이 올라갔던 거지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압박을 다른 경기에 비해서 더 잘했다 뭐 이런 건 사실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내려앉으려는 팀과 거기에 맞대응하려는 팀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브루노 실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적으로 이제 패스기를 읽어가지고 그 패스가 들어갈 때 잘라대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첫 골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났던 것 같고, 근데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압박의 뭐 그런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확 올라갔다기보다 그냥 이 선수가 워낙에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전술적으로 잘 우리가 압박을 막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아니 좀 잘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열심히 압박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에도 뭐 헤비메탈 압박이다 뭐다 했을 때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뭔가 했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붙으면서 막 압박하니까 뒤에서 볼을 이제 뭐 좌에서 우든 우에서 좌로 돌리는 그 순간을 브루노 실바 선수가 되게 잘 캐치를 하고 또 수비수들의 사각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걸 좀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브루노 실바 선수가 있으면 좀 압박을 잘해 보이는 거지 뭐 조직적으로 압박을 잘한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안산을 보면 제가 안산 보면서 조지훈에 대해서 조금 놀랐던 게 어쨌든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 있었을 때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수원에서도 그랬고 이제 다른 팀 가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비로 내려와서 센터백의 중앙을 담당하고 나니까 아주 뒤에 있다 보니까 뭐 좋은 킥과 넓은 시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그런 것은 좀 아쉬웠던 미드필드에 비해서. 그래서 이날 경기에도 보면은 안산에서 89개의 패스를 해요. 그리고 성공률이 94%입니다. 높네요. 그 다음으로 안산에서 많이 패스를 한 선수가 같은 센터백인 장민준 선수인데 69개, 20개 이상을 더 많이 찹니다. 조지훈이.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빌드업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안산을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안산은 그렇게 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훈을 위시로 후방에서 어쨌든 볼을 돌려서 한번 만들려고 시도를 계속 합니다. 근데 수원은 갑자기 계속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플레이를 어떤 걸 반복해서 하려고 했나라고 하면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 압박이 좋았냐 나빴냐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안산은 이런 걸 플레이를 반복을 했는데 그죠?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다는 건 그 한 번뿐이었다. 브루노 실바가 개인적으로 잘 쫓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포지셔닝 자체가 좀 안산의 압박을 느끼게끔 위치가 됐다. 뭐냐 안산이 실바가 붙기 전에 롱킥을 해버렸으면 보통 이제 조지훈이 오른쪽으로 안 보내고 롱킥을 하는데 그 조지훈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반대편으로 돌렸다가 이제 그렇게 뺏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조지훈이 하던 대로 롱킥을 했으면 그것도 그냥 무의미하게 전방으로 우리가 숫자만 많이 났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그냥 상황이 그렇게 좀 돼서 좋았던 거지 우리 압박이 좋았다 나빴다를 하기에는 좀 애매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이 실바 선수나 이제 세라핌이 오면 세라핌, 그다음에 일루첸코까지 셋은 압박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근데 그 압박이 항상 효용이 있냐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매번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네, 왜냐면 압박이라는 거는 조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맞아요. 프로 레벨에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 선수들이 론도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기 전에 문터치나 투터치로 패스를 막 주고받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는 선수들이니 당연히 한 명 정도 압박하는 거는 쉽게 론도 하듯이 풀어내겠죠. 조직적인 압박이 필요하고 압박도 의도를 가진 압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에서는 어느 쪽으로 몰아넣겠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오른쪽에 강력한 선수가 있으면
상대를 우리 오른쪽으로 몰아넣고 뺏자마자 그 오른쪽에 있는 강력한 선수가 공을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도 자체도 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럼 뭐,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격을 나가는 건지, 압박을 하는 건지. 그래서 개인 압박을 하면 미드필더가 텅 비고, 전방의 공격수 3명 이상이 압박을 하러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즌 내내 반복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구, 제주도 이 팀들 상대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두들겨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압박을 안 하고 미드필더를 두텁게 세울 건지, 압박을 할 거면 우리 변성환 감독 시즌 초, 부임 초죠. 작년에 여름에 부임했을 때 그때처럼 전체 라인을 끌어올려서 뒤통수를 맞는 게 위험이 있더라도 뭐 진짜 하드코어 압박이라는 얘기처럼 앞선에서 그냥 확 하든지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선수들 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공격에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서 또 역습도 안 당하고 싶어하는 애매한 포지셔닝을 자꾸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안산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넘어왔는데 계속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한 컨셉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리그에서 남은 일정은 정말 김포전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경기인데요. 그리고 또 승강전 첫 경기가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전 끝나고도 일정이 꽤나 많이 남아있어요, 기간이. 그럼 김포전은 어떻게 좀 풀 로테이션 돌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래도 왜 프로라는 거는 경기 감각 되게 중요하잖아요. 루틴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자원을 투입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안산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뭐 부상 복귀한 선수들 아니면 팀에 이제 다시 새로 합류한 선수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네, 뭐 권한규 선수도 있고 박대원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 감각 찾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이런 선수들 다 뛰게 하고 그다음에 명단에서 이름만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왜 다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 김성주 이런 선수들. 그러네요. 그다음에 서울대생 이은열. 네, 이런 선수도 그냥 다 뛰게 해주는 게 미드필더 박우진 뭐 이런 선수 그냥 다 뛰어서 그 선수들 뭐 이종의 미 하게 하고 주전 선수들을 안 다치게.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좀 온순한 팀과의 상대였으면 모르겠는데 김포니까 맞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킬포잖아요, 킬포. 네, 그러니까 그냥 주전은 좀 아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쓸 수 있는 자원들 다 써보고 혹시 아나요? 그러다가 그 중에 눈에 띄는 선수 한 명 또 나와서 그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또 기니 쓰일 수 있으니까 많이 기회를 안 줬던 선수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박대원, 장석환, 고정현, 손호준 폭백. 뭐 박우진, 김성주 미드필더. 그 다음에 뭐 공격에 또 누구 있어? 안 뛰었던 선수들. 이은열. 그 다음에 뭐 윙어에 누구 있죠? 이런 선수들 잔뜩 다 해가지고 김민우도 있고 그 다음에 김상준도 있고 김지호는 부상 복귀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강성진도 쓰고 이래서 그냥 한 경기 이렇게 경험 주면서 끝내는 게 낫지. 강현묵도 있다. 잊어버렸던 이름들을.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그냥 다 좀 출전시키고 하는 게 낫지. 괜히 어떤 누수가 생기게끔 하는 게 더 바보짓이 될 수 있다. 저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변성환 감독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명분이 생기니까. 짧게만 덧붙이면 저는 이제 강윤님이 저는 농담으로 하신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게 강윤님 농담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대편과 프로라는 이 스포츠와 팬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경기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단 이제 김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이제 출전 시간을 배분하면 되는 거지. 저는 만약에 진짜 강윤님 말씀대로 그런 조합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날부터 수원 축구를 안 보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 이은열 않을까? 원톱은 어때? 이은열 원톱 어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아니, 왜 예전에 강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임생 감독님 때 기억나요? 그때 리그 막바지 마지막 경기인가? 이제 우리 그 당시 FA컵이죠. FA컵 결승 앞두고 이제 마지막 리그 경기인가가 이제 전북 원정이었는데 거의 풀 로테 돌렸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퀄리티는 그때가 높긴 했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도 리그를 안 뛴 그런 유령 선수들을 내보낸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박우진 리그 1회 출전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거는 아니에요. 농담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포도 사실은 뭐 진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준 플레이오프를 떨어진 게 확정 났기 때문에 뭐 김포가 진짜 킬포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 개가 하나 있어요. 아이, 개가 있어도 네. 어쨌든 우리 마지막 홈 경기인데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기세면도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시즌 김포 상태로 전적 밀리잖아요, 그죠? 1무 1패. 그렇죠. 이기고 끝나야 되기도 하죠. 균형의 추를 또 맞춰줘야 된다. 그걸 이흔열이 만들어내면 절대 나올 일이 없어요. 절대. 박우진이 헤트트릭하면 절대 나올 일이 없어. 박우진 스루 패스, 김성주 크로스, 이은열 헤딩슛. 제가 그러면 진짜 빅버드 방향으로 제가 도계자를 하겠습니다, 진짜. 그건 진짜. 근데 우리 말 조심해야 돼. 말도 안 되고 제가 만약에 그 선발 라인 그렇게 나오면 제가 진짜 대놓고 변상환 감독 욕할게요, 진짜.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 팟캐스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팬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네, 좋습니다. 어쨌든 또 저는 그 경기 가야 되니까 이기는 경기 보고 싶어요. 그래도. 아니 뭐 이기겠죠. 이길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출정식 같은 느낌을 줄 거거든요. 그날 경기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그래서 잘 무사히 무엇보다도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선수도. 네. 뭐 김포 선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들이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안 다치고 시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작년에 6위로 플레이오프를 가지 못해서 그런가 지금 약간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12월이 되면 최고조로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는 이제 저희와 상대해야 할 그 K리그 1 하위권들 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많이들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팟캐스트에 소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기 이야기도 좋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운전하시면서 주무시면서 설거지하시면서 음스 버리러 나가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시즌이 벌써 끝인데요. 참 시간이 빠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승할 거라는 목표는 아쉽게 이루지 못했지만 뭐 승강 플레이오프 이제 확정 지었고 뭐 이제 지미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뭐 또 그리고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날이 또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쉬기 전 마지막 방송 때 제가 못 나오면서 관련해서 뭐 DM으로든 댓글로든 걱정도 또 안부도 물어주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또 어쨌든 저희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지만 저희 나름에서는 또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노력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3경기 남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네, 3연승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울며 웃으며 끝났으면 좋겠고 그 3연승 중에 이흔열에 한 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우진도 넣어주세요. 네, 박운진의 어시도 있길 바랍니다. 진짜 기대합니다. 농담이길 저 농담합니다. 기대합니다. 전 정말 농담이길 바랄게요. 진짜 화가 나네 갑자기 끝날라 하니까. 화가 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고. 네? 어떻게 하라고요? 뭐 받을 수가 없잖아. 알았어. 이은열 화이팅 끝. 박우진도 화이팅.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